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지난해 말 청주시가 대한민국 첫 법정 문화도시가 됐는데요. 한 해 동안 다양한 예비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문화도시가 되면서 청주시 문화도시센터라는 조직이 생겼는데요.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김미라 센터장과 함께 문화도시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청주가 문화도시로 지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화도시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도시, 어떤 사업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문화도시 사업은 예전에도 정책 사업으로 많이 진행은 해왔습니다. 강주의 아시아 중심 문화도시라든지 부산의 영상문화도시, 전주의 전통문화도시, 경주의 역사문화도시 등 이렇게 문화도시 사업은 이제 거점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런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색 있는 사업으로 문화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으로 지정하는 이런 사업이 문화도시 사업입니다. 청주를 포함한 7곳이 문화도시로 지정됐는데요. 이 문화도시 지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문화도시가 작년 12월 30일 7개 도시가 지정됐는데 이 지정된 도시들은 완성된 문화도시가 되어서 지정되었다기보다는 지금부터 문화도시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법 지정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합의에 의해서 미래의 도시 정체성을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으로 주민들의 이런 삶의 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시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라는 기회를 줬고요. 그래서 청주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청주의 문화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문화도시로 지정받는 건 물론 아니겠죠. 문화도시 사업 이전에도 청주시와 문화재단이 추진해온 사업들이 많았다면서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문화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말 청주시는 재단뿐만 아니라 청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번 문화도시 지정에 큰 역할을 했거든요. 이제 재단에서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부터 청주 야외 그리고 작년에는 또 대한민국 국민 독서 대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직직코리아 등 이렇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와 더불어 청주는 정말 문화재생에 좀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동부창고와 또 문화재조창시 그리고 도시재생과 뉴딜 사업 등 이런 소프트웨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하드웨어 사업도 많은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주는 이제 직지와 연결돼서 고인세 박물관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최초의 공공기록관인 청주시 기록관이 운영되어 있고요. 또 제일 큰 자랑거리는 유네스코 국제유산센터까지 유치하면서 이런 문화적 역량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까지 인정받아서 이런 청주의 문화도시에 대한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청주시의 특색을 잘 살린 문화사업들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 문화도시 선정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문화도시 청주가 선택한 비전이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인데요.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을까요? 네, 이제까지 청주는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많이 불려져 왔어요. 뭐 공예도시, 직지도시, 또 외부에는 교육도시, 생명도시 네네. 이런 다양한 그 정체성이 있었는데 이번 저희들이 문화도시에서 비전을 선택한 기록문화 창의도시도 뭐 청주를 특정 짓는 대표 이미지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또 다른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청주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청주하면 제일 먼저 손꼽는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직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직지가 우리에게 좀 일상생활에 접근에 있어서 가까이 편하게 느껴지지는 못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과 일상생활에서 좀 가까이 느끼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무엇일까 해서 저희는 직지에서 기록이라는 단어를 좀 키워드로 뽑아냈고요. 요즘에 그 기록의 가치는 뭐 일상생활도 공공기관도 단체에서도 많이 좀 가치를 좀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지에서 나온 이런 기록의 가치가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담아서 그런 기록의 가치가 창의 시민들을 만드는 그런 도시로 먼저 선점을 하고 그래서 청주가 기록문화 도시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기록문화 창의 도시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문화 창의도시. 이 비전은 예비사업 기간 때 이미 제시한 비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비전 아래 예비사업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작년 예비 사업 기간에는 크게 4가지 사업 군에서 이제 펼쳤는데요. 이제 먼저 저희가 문화도시를 잘 이룰 수 있는 추진 기반의 확보에도 힘을 쏟았고, 그리고 기록문화 창의도시라는 이런 도시 그 비전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 또 하나는 이런 사업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키우고 확보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비전으로 삼고 있는 기록문화 특화 사업 발굴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기록문화 창의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뭐 포럼, 살롱, 그리고 도시락 토크를 통해서 시민들과 많이 이야기하고 의견을 담아서 좀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비전과 사업 계획서를 좀 구체화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청년 전문 인력 그 확보를 위해서 뭐 청년 학당이라든지 청년 워커스 지원 사업도 많이 펼쳤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그 전문 인력 확보에 저희들이 청년 워커스 그룹들은 특히 작년 문화도시 예비 사업 때 저희들이 6월 달에 진행했던 축제도 주주독으로 이끌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뭐 문화 공간도 운영을 했고 다른 지역과의 교류 사업도 넓히면서 이 친구들이 조금 전문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저희들이 많은 기회와 양성 기간을 주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기록문화 특화 발굴에 신경을 썼는데 작년에 기록문화 창의도시라는 비전을 가졌지만 저희 사무국 그때는 사무국이었는데 사무국이나 시민들도 어떻게 기록을 가지고 사업을 할까 되게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한번 개인의 기록물을 모아서 전시하는 시민 기록전도 가졌었고, 그리고 일반 워킹 그룹이라든지 기획자들이 기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풀지 이런 자유스러운 그 범위 안에서 공모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기록 활동 사업도 펼쳤습니다. 예비 사업 초기에 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요. 네. 이 관주도의 성격이 강해서 네. 시민 참여형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네.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노력 기울여 왔을까요? 네, 저희가 이 사업의 예비 사업적인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을 2016년부터 시민들과 했는데 저희들이 그 시민들이 활동하고 기획자들이 참여했던 것을 잘 표출을 못했었나 봐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문화도시 사업은 시민 참여, 그다음에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게 제일 큰 중점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 포럼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락 토크 입문 살롱을 통해서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구성을 조금 탄탄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청주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다 부러워하는데 문화 10만이 클럽이라는 저희들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그런 그 체계가 있습니다. 10만이 클럽이 조금 더 뭐 향유자였는데 저희들이 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제공에 의해서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작년에는 참여해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의견을 내고 조금 더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쌍방향형의 그런 사업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뭐 10만이 클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청년들의 의견을 더 담아서 반영할 수 있고 또 그네들이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문화도시 예비사업 과정에서 청년들의 역할이 특히 눈에 띄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활약이 좀 기억에 남으실까요? 네, 청년들이 작년에는 정말 사업에 곳곳에 뭐 이렇게 참여하지 않은 사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이 청년하면 크게 이제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대학생들의 청년 학당 이런 프로그램 예비 문화기획자의 양성 과정이 청년 학당이 있었는데 이 청년 학당들이 이제 문화기획을 배우고 또 지역에서 느꼈던 필요한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직접 또 실험적으로 풀어내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4개의 그런 축제라든지 실험 문화를 이제 통해서 추후에 또 저희들이 본 문화도시 사업 때 좀 발전시켜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사업들도 가능성을 보였고요. 그리고 중견 문화 기획자들의 모임인 워커스, 청년 워커스들은 작년에 6월 달에 진행한 로그인 포레스트라는 축제를 직접 기획을 했고 그리고 이런 문화도시 축제의 로그인 포레스트도 그네들이 직접 부제도 정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시민들의 힐링이라든지 기록의 접점인 뭐 체험형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그 사업들도 많이 이제 발굴을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복대 이동에 치안 그 센터를 청년들의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을 청년들에게 직접 한번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청년들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문화도시 5년 동안에 이런 사업들을 중추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인재로 저희들이 그 가능성을 보았고요. 그래서 시민들과의 중간 매개의 역할을 너무나게 훌륭하게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청주에 그렇게 역량이 있는 청년 문화기획 활동가들이 있다는 점이 참 든든하네요. 네, 앞서 기록문화 가치 발굴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발굴된 사업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작년에 저희가 기록이라는 그냥 키워드만 드리고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정말 다양하고 소재 그다음에 아이디어도 정말 놀라운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기억이 나는 게 저희들이 그 다른 사업을 통해서 여성 기록 전문가들로 구성된 충북 여성 산림연대에서 인쇄거리에서 직지 후회를 만나다라는 제목하에 그 지금은 수동의 인쇄거리가 많이 쇠퇴해서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걸 소재로 그 인쇄 종사하는 사람들 만나서 그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비는 많지 않았는데 그런 구술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었는데 좀 예산이 부족했었나 봐요. 근데 그 안에서 같이 참여했던 인쇄에 있는 그 참여자들이 흔쾌히 또 본인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니까 좀 더 좋은 그 퀄리티로 나오기를 원해서 또 이렇게 기부도 해서 더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그런 모델도 봤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얘기로만 들었던 그 대청댐이 좀 수몰대 마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잃어버린 고향 수몰 40년, 뭐 문희 별빛 마을로 찾아보다 이런 프로젝트는 예전에 그 수몰된 그래서 지금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마을 모습을 사진으로 재현하고 또 주민들과 이런 음악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또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좋은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탑동 양관이라고 근대 건축물이 있거든요. 네. 그런 또 탑광 양동에 대한 그런 기록에 대한 가치도 이제 발자취라든지 기록을 역사적으로 남기는 사업도 했고요. 뭐 영운동에서는 기록 장소라는 재밌는 사업도 했고 이렇게 장소도 또 마을도 콘텐츠도 다른 7개의 그 마을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해왔던 이 문화 사업들의 성과도 있었겠지만요. 청주가 네. 문화도시로 선정된 이유 무엇이라고 좀 보시나요? 네, 청주에 이제까지 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문화적 역량이 당연히 또 그 평가에 반영이 됐었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지적돼 왔던 거를 많이 개선하고 함께 하려고 했던 게 좀 점수에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뭐 말했던 관주도에서 저희들이 뭐 청년이라든지 젊은 기획자라든지 시민들을 같이 주체자로 끌어들여서 이런 거버넌스 그다음에 이제 상향식 그런 사업 주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청주의 행정력이 큰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시민들의 주도도 있지만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5년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을 답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청주시는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에 큰 역할을 다 해주셨고 그 역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했습니다. 뭐 문화도시에 대한 조례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충청부터 그 광역과의 MOU라든지 그래서 이런 탄탄한 행정력이 다른 도시보다 좀 높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직지의 가치, 기록의 가치가 추후에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문화사업으로 가치를 연결시킬 수 있었던 그래서 그 기록의 가치가 사업의 산업으로 육성 가능성과 그리고 문화 잠재력까지 인정받았던 게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청주시와 관련 단체에도 시민들이 모두 함께 문화도시 네. 지정을 이루어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청주시 문화도시센터 김미라 센터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말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분야에 있어 지역은 사실 서울 수도권보다는 취약하다라는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청주시는 이미 동아시아 문화도시로도 선정된 이력이 있는데요. 문화도시라는 타이틀 2관왕이 된 거잖아요. 네.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아마 동아시아 문화도시하고 이 법지정 문화도시하고 7개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2관왕을 가진 거는 청주가 유일한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이렇게 이런 2관왕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청주가 얼마큼 문화력이 높은지 우리 시민의 그런 그 시민 잠재력이 높은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그리고 이런 법 지정이라는 타이틀이 시민들에게도 자긍심으로 표출이 되면서 이제 시민들은 이렇게 문화적인 향유에 대한 삶의 기대와 함께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청주의 기록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그렇지만 이제 지역 문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이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도시상과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이제 앞장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문화에 대한 향유뿐만 아니라 주체자로서의 이런 경쟁력도 갖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화도시 사업이 지역의 국내만 이제
제한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세계 문화도시로서의 또 뭔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청주가 문화도시로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갈 텐데요. 그 중책을 맡은 조직, 문화도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조직 구성과 성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문화도시센터는 문화도시가 지정되면 전담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센터 개소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청주시는 다른 도시보다 또 앞서 발빠르게 2월 1일자로 청주시 문화도시 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 사업을 시민들과 밀접하게 전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문화팀, 기록문화팀, 창의산업팀으로 해서 저희가 조직원이 이제 완벽하게 세팅이 됐고요. 이렇게 행정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의 방향성과 목표, 성과 달성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도 모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MP라고 해서 마스터 플래너에서 저희들과 외부 전문가가 같이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각 사업마다도 저희들도 뭐 워킹 그룹도 있고 또 문화 기획자도 있지만 그 안에서 저희 행정조직과 과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프로젝트 매니저 PM님들도 같이 또 해주셔서 저희가 문화도시센터가 이렇게 좀 행정적으로는 조직을 갖췄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시민들의 참여와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라든지 또 문화도시 시민회의 그리고 청년 문화기획자들로 구성된 이런 다양한 거버넌스들과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문화도시센터를 중심으로는 좀 앞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나요? 네, 이제 문화도시 사업에는 이제 다양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록문화 창의도시라는 비전 안에 3대 핵심 목표가 있고 그 안에는 또 12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3대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시민의 문화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거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문화도시를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사업을 펼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작년인가 저희가 노잼 도시로 또 사면은 불명예가 있었는데 시민들과 같이 하면서 좀 재밌는 도시로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시민 활동가라든지 청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문화 10만인 클럽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요. 그리고 사업 중에 시민 자율 예산제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시민들이 제안하고 투표하고 선정해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으로 시민들이 단순하게 향유자가 아니라 생산자, 주체자로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시민의 문화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 한 가지의 큰 핵심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기록문화 창의도시라는 이 비전을 네네. 조금 더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도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기록과 관련된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뭐 아키비스트 양성 사업도 있고 그리고 기록의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기록 뭔가 이렇게 전해져 온 내 이야기들을 기록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동네 기록관으로 조금 마을 단위로 응집될 수 있고 이 마을 기록관이 활발하게 활동이 되면 추후에 저희들이 시민 기록관이라고도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 있는데 또 시민 기록관을 이제 조성을 해서 청주하면 정말 기록 도시야, 기록 문화 도시야 이렇게 조금 브랜드를 갖출 수 있는 네. 도시의 정체성을 이루는 사업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그 사업들이 향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문화 경제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획자라든지 예술가들도 문화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제일 핵심적으로 문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먼저 저희들이 이런 기록이 미래에는 빅데이터 사업으로 네. 얼마만큼 무궁무진한지 저희들도 확실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기록이 빅데이터 사업으로 예술가라든지 기획자들과 함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문화 플랫폼 C라는 사업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주의 기획자 또 활동가 예술가들한테 창작 기반이라든지 공간 지원 사업
다양하게 좀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도시센터의 핵심 목표 위주로 하는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시민 문화력과 도시 정체성 그리고 문화 경쟁력을 높일 방안들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네, 이런 문화 도시의 경쟁력은 정말 이제 문체부에서도 뭐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차등 지원이라는 네네. 그런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이 문화도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방향성과 목적을 잃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문화도시 사업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과 청년 기획자 워킹 그룹들이 어떤 의사 결정 구조를 갖느냐가 중요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그리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과 기획자, 시민, 우리 행정가들이 의견을 같이 나누고 이거를 합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이제 구축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시스템을 이제 키우면 문화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내가 살고 싶은 도시의 상이 무엇인지 우리 청주가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싶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 또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면 다른 도시들보다 조금 더 높은 경쟁력에 또 지속할 수 있는 이런 문화도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사업들을 좀 원하는 대로 펼치시려면 무엇보다 재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나요? 네, 이 문화도시 사업은 5년 동안 국비 100억 원과 지방비 100억 원에서 총 20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 청주시는 186억 원 규모의 이제 예산을 지원 신청을 해서 5년 동안 이제 186억 원의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말한 대로 이 문화도시 사업 하나로만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청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연계할 계획이거든요. 도시재생이라든지 뉴딜 사업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서는 하드웨어 중심에 있는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해서 더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업은 이제 예산뿐만 아니라 문체부에서 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지 또 문화도시 7개 도시들의 그런 네트워크 교류 사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들은 사업도 진행받고 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 안에서도 조금 더 탄탄한 그런 시스템을 지원받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문화도시 사업은 작년에 지정받았다고 해서 문화도시가 되어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문화도시를 만들으라는 큰 그림을 주셔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시민들의 참여, 그다음에 행정력,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잘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을 저희 재단에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과 그리고 응원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청주시 문화도시센터 김미라 센터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은 기록문화 비전 제시와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문화도시 청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약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